자, 최근 보면은 2페이지를 봐봐요. 2페이지 보면은 역사의 두 의미가 있죠. 거기 보니까 객관적 역사가 있고 주관적 역사가 있죠. 자, 이게 구급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구급에서는. 그러니까 구급에서는 상당히 절대적 비중을 갖는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50%가 출제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알으세요.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 이거. 자, 객관적 역사는 거기 보니까 뭘까? 있는 그대로고 거기 밑에 보니까 뭘까? 1번에 보니까 뭘까? 내번역에서 의미가 과거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과거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까? 모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학습을 대상은 객관적 역사가 되겠어요? 주관적 역사가 되겠어요? 주관적 역사가 되겠죠? 학습 대상은 이게 된다는 거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는 것은 마다 모든 역사죠. 그 밑에 있죠. 1번에 보니까 넓은 의미가 해당되는 거고 이건 뭐가 해당된다? 넓은 의미가 해당되고 이건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가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냐면은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어요. 이게 역사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 쓸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사람 말은 이게 뭐가 합성어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뭘까? 사람 인자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이게 합성을 하고 그래요. 불러가. 근데 가운데 중자는 무엇을 넣을까? 가운데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쏜다는 거니까 뭘까? 동사로 쓰면 뭘까? 이게 한자는 위치원어란 말이야. 이게 동사로 쓰면 이게 가운데 쏜다는 거다. 발에서 보면은 중정대란 말이 있어요. 중정대. 바른 것을 가운데 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 이게? 감찰이죠. 감찰. 조선은 고려는 이게 뭘까? 고려는 어사되고 조선은 사원보죠. 통일신라는 이게 뭘까? 사정보죠. 바른 것을 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른 것을 가운데 쏜다 이렇게 되죠. 가운데 쏜다는 건데 사람이 가운데 정직하는 건데 사람이 인자 있죠. 사람을 행위가 있다 여러분. 자, 사람 인자에다가 여기도 뭐냐면은 이렇게 요거 하나만 쓰면은 뭘까 이게 하다 동사다 이게. 그러면 사람을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글자가 될까? 사람을 행위가 있죠. 사람을 행위라는 것은 뭘까? 정직할까? 거들이 있을까? 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거들이 있죠. 그래서 위조합해할 때 이거 쓰는 거다. 위조합할 때. 그러니까 뭘까? 사람을 행위는 거들이 있대 뭘까? 거실을 확대하는 거야? 좀 정직하게 쓰라는 거야? 정직하게 쓰라는 거죠? 의미가. 그러면은 이 사자가 들어가면 의미가 뭘까? 주관적인 서술이라는 거죠? 이 사자가 들어가면 뭐다? 주관적 서술이라는 거고 이게 들어가면 뭘까? 있는 그대로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요 밑에 책에 보면은 요 사자가 들어갔죠? 요 사자가 들어갔어요. 사실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뭘까?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넓음이 역사하는 것은 뭘까? 이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거 사자가 쓰면 뭘까? 모든 역사죠. 모든 역사하고 모든 역사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까?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걸 배운다는 거죠. 주관적 역사죠. 이렇게 되면 요게 들어가면 주관적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들어가면 객관적 역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문제를 하나 보면 3페이지 5번 문제를 봐봐요. 자, 5번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게 저한테 배운 학생은 간단하게 맞췄잖아요. 이게. 자, 봐봐요.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거기 봐봐요.
5번에 보면은 네모진표에 보니까 인류 역사의 기억의 가운데 과거에 일어난 사실, 사자가 무슨 사자를 썼어요? 객관적 역사죠. 요걸 쓰면 뭘까? 주관적 역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을 본단 말이에요. 밑에 니은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니은 뭘까? 밑에 보니까 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당연히 2번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머지를 봐봐요. 기억은 사료 밑에 있고 해겔 있고 마르크스 있죠. 예? 이건 그런 것은 뭘까? 전공자 수준이죠. 임용시험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출제자는 뭘까? 이거 봐봐. 출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1, 2, 3, 4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세 개 뭘까? 어려운 거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 굉장히 쉬운 거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출제자가 무엇을 얻을까? 너 이거 아느니 모르냐? 그러니까 이 병신아 이거 아느냐 모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는 들들이 쉬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출제자는 뭘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기 때 어려운 거 지금 세 개를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냐면 5번 문제에서는 1번, 3번, 4번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이건 전공자 수준이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출제자는 여기서 전통적으로 출제하는 겁니까?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를 구분하는 것이 출제된단 말이야. 예? 그것만 물어봤다는 거 알아란 말이야. 나머지 신경 쓰지 마. 해겔이나 마르크스나 이건 전공자도 모르는 거야. 전공자 수준에.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출제는 결국은 무엇을 물어봤다?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는 이걸 구분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 알아란 말이야. 나머지 신경 쓰지 말아요. 예? 이건 뭘까? 객관적 역사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예? 자신의 주관을 넣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주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게 출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역사가가 어떤 역사를 연구한다, 조사한다. 조사한다면 뭘까? 조사란 말이 들어가면 객관적 역사야, 주관적 역사야. 예?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아까 그랬잖아. 긍정과 부정이 안 된다 이게. 조사란 말이 들어가면 객관인가 주관인가 긍정과 부정이 안 된다 이게. 예? 그다음에 조사한다. 다 조사하지. 조사할 때 여기는 뭘까? 예? 자기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뭘까? 그러니까 고정한다. 고정하면 뭐가 돼요? 예? 그러면 무슨 역사가 돼요? 객관적. 왜 고정할까? 자기 주관을 배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뭘까? 그건 객관적 역사가 되는 거죠. 예? 역사를 연구한단 말이야. 조사한단 말이야. 조사할 때 뭘 한다? 고정을 통해서 한다 그죠. 그러면 주관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느 성벽을 조사한다 이거죠. 동쪽에서 서쪽을 조사하니 2km더라 이거죠. 2km. 그러면 자기 주관이야 있는 그대로 서술한 거야. 자, 동쪽 벽에서 서쪽 벽까지 2km다 이거죠. 그러면 주관이야 객관적 역사야. 객관적 역사죠. 있는 그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알겠죠? 출제 비중이 높아요. 굉장히. 예? 그러면 조사에서 뭘까? 여기다 조사에서. 조사. 여기도 조사 들어가. 예? 해석한다겠죠. 해석하고 뭘까? 평가를 내린다겠죠. 예? 평가를 내리면 뭘까? 이거는? 예? 주관적 역사죠. 해석한다, 평가를 내린다겠죠. 그리고 뭘까? 학습을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 역사죠.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역사가가 뭐 하는 걸 배운다? 주관 역사, 주관적으로 선택한 것을 배운다겠죠. 이게 학습을 대상이다겠죠. 그러면 역사가가 선택할 때 뭘까? 선택할 때 그것은 뭘까?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그 선택한 것을 배운다. 학습을 대상이다겠죠.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밑에 보니까 학자는 뭘까? 이게 랑케, 당케 독일 사람이죠. 랑케. 근데 이게 랑케가 19세기 인물인데 독일 역사학자인데, 자, 오늘날 관점에서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뭘까? 객관적 역사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왜? 일단 해석한다는 것은 뭘까? 역사가 이 주관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뭘까? 객관적 역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랑케 하나 빼고는 뭘까? 다 주관적 역사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랑케 하나 빼고 다 무슨 역사가다? 객관적 역사다겠죠.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카가 있어요. 카가 뭘까? 중성이야, 중성. 중성이 뭘까? 트랜지스터인가? 뭐야 이거? 예? 자, 중성이 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조심해요. 예, 카라는 사람 하나만 조심해 주는데. 자, 이게 봐요. 영국 사람이죠, 카가 이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는 뭘까? 현재와 과거에 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와 뭐에 대하다? 현재에 대하다겠죠. 예? 그러면 과거는 뭘까? 있는 그대로 역사다겠죠. 있는 그대로 역사이다 뭘까? 현재 뭘까? 과거 현재에 대하다. 과거의 역사를 뭘까? 현재에 뭘까? 재해석을 했다는 거죠. 해석을 하죠. 재해석한다겠죠. 그럼 과거는 뭘까? 있는 그대로 역사라는 거죠. 그럼 뭘까? 이거는 객관적 역사죠. 해석을 하는 것은 뭘까? 주관적 역사죠. 예?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했다겠죠. 군대를 동원했을 때에서 정권을 잡았다겠죠. 잡았을 때 군사 정권에 그걸 뭐로 해석했어요? 5.16 군사 혁명으로 해석했죠. 그랬더니만은 김영삼 시대로 바뀐다 말이에요. 문민정부로 바뀌니까 뭘까? 해석이 뭐로 해석해요? 5.16 군사 혁명이야, 쿠데타로 해석을 해요. 쿠데타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뭘까?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한다겠죠. 그러면 군대를 동원한 것은 뭘까? 있는 그대로죠.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군사 정권에서는 혁명으로 해석했죠. 예? 그리고 문민정부에서는 뭐로 해석해요? 정변으로 해석하죠. 쿠데타로 해석하죠. 그럼 군대를 동원한 것은 뭘까? 있는 그대로죠. 그것을 해석하죠. 예? 군대를 동원한 것은 뭘까? 역사의 객관적 사실이죠. 해석은 어떻게 해요? 혁명이냐? 예, 쿠데타냐? 요걸 뭘까? 해석이죠. 그럼 있는 그대로 뭘까? 객관적 역사죠. 해석하는 것은 뭘까? 주관이죠. 그러니까 칸은 뭘까? 객관과 주관의 조화가 되는 거죠. 하나 찍을 때. 예? 객관과 주관의 조화를 찍는데 하나를 찍을 때는 그걸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를 찍는다? 일단은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 역사학자로 들어가요. 예? 자, 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적야교육인단 말이에요. 적야교육은 뭐로 들어가요? 중농주의로 들어가죠. 중상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집대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대성. 그러니까 중농주의 관점에서 중상주의를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찍을 때는 뭐 찍어요? 중농주의를 찍겠죠. 정확하게는 뭐야? 집대성이죠. 집대성이란 말은 뭘까? 중농주의 관점에서 뭘까? 중상주의를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 찍을 때는 뭐를 찍는다? 중농주의를 찍는단 말이에요. 칸은 하나 찍을 때는 뭐를 찍어요? 객관적 역사, 주관적 역사의 조화를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뭐를 찍는다? 주관적 역사를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해석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칸은 땅케, 랑케, 독일 사람이죠? 랑케, 땅케, 독일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뭘까? 그 사람 한 사람만 객관적 역사란 말이에요. 예? 나머지는 다 주관적 역사죠. 근데 카만 뭐라고 했어요? 객관과 주관의 조화라고 했죠. 그것도 없으면 뭐로 찍어요? 주관적 역사로 찍는 거야. 어? 알겠죠? 이거 출제가 상당히 잘 된단 말이에요. 출제가 상당히 잘 되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6페이지 11번 문제를 이렇게 봐봐요. 자, 자료에서 이렇게 봐봐요. 자료 이렇게 봐봐요. 자, 이 자료 보기 전에 그 설명 좀 들어봅시다. 부여가 있죠? 부여가 있고 이게 고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비족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비족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 부여는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부여하고 고골이하고 뭘까? 선비족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뭘까? 중국은 군사적으로 누구하고 충돌해요? 선비족이나 고골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여를 끌어다 선비족하고 고골이를 견제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에? 그럼 부여의 입장에서는 선비족과 고골의 공격을 받으니까 뭘까? 선비족과 고골을 견제해서 뒤에서 뭘까? 중국을 통해서 뭘까? 두 개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 부여하고 중국은 뭘까? 외교 관계가 대립일까? 긴밀한 관계일까? 외교적으로 친선이 되겠죠. 친선이 돼요. 그러면 중국과 고골은 되게 친선이니까 서로가 대립으로 가는 걸까? 대립으로 가죠. 예? 그러면 이제 가끔 우리가 뭘까? 일본이라고 하지 않을까? 쪽발이 새끼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쪽봐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감정이 나쁘다겠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인터넷 카페에 보면 뭘까? 댓글에서 뭘까? 일본이 언제 잠수될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죠? 일본이 언제 잠수될까? 일본이 뭐 독도 얘기 꺼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간단하다. 그러면 잠수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감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럼 부여 중국 역사가 기록할 때 뭘까? 부여는 뭘까?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여기는 뭘까? 고구려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기록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료가 삼국지 위서 동의정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부여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더러운 말 다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주관적 역사야, 객관적 역사야? 주관적 역사죠. 그러니까 주관적 역사를 찾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은 드거대에 보니까 뭘까? 물론 고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될까? 주관적 역사야, 객관적 역사야? 객관적 역사죠. 그러면은 드거자를 빼면은 뭘까? 드거자만 빼면 답이 1번 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들은 뭘까? 그냥 나누어 설명했다 이렇게 하니까 뭘까? 나누어 설명한 것이지 그 해석에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뭘까? 드것도 뭘까? 객관적 역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뭘까? 드것은 완전히 고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주관이야, 객관이야? 그럼 드것자 빼면 답 뭐가 돼요? 1번 되지. 그냥 1번 된다. 그냥 뭐 보지 않아도. 이게 문제 찍는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찍는 요령. 그렇죠? 뭐 나머지 리딩가 안 읽어도 나오잖아. 답이. 나와 안 나와? 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객관적 역사서 한 번 더 보면은 이 페이지죠. 여기 뭘까? 여기 봐요. 요 역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객관이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사실하면 주관적이고, 요 사실하면 뭘까? 역사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객관적 역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주관적 역사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영어로 여기 보니까 히스토리 이렇게 하면 뭘까? 주관적이죠. 독일 말로 역사를 뭐라고 해요? 에? 괴시테죠. 거기 보니까 괴시테 독일어. 에? 그거는 주관적, 객관적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뭘까? 좀 딱딱하고 정직하죠. 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 성격 띄는 거죠. 그거 알겠죠? 이거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사가 들어간 말하고 있어요. 요 사라는 것은 사람을 행위라고 있죠. 주관적 역사야. 이렇게 했죠. 객관적 역사라는 것은 뭘까? 나의 주관을 배제해야 된다. 조사할 때 뭘까? 고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사하는데 뭘까?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그죠? 그래서 출제될 때 보면 뭘까? 성벽을 높이가 12m다. 그죠? 그럼 뭐로 본 거야? 있는 그대로 보죠. 에? 이렇게 보는 거죠? 성벽을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뭘까? 방어에 상당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뭘까? 그건 해석이죠. 이렇게 돼요. 에? 그건 해석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런 게 자기 개인의 문장적인 되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잠깐 문제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3페이지 있죠. 사료 개념이 있죠. 1차 사료가 있고 2차 사료가 있죠. 이건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사료 외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출제 안 되고, 역사 학습을 목적이죠. 이게 출제될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 학습을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뭐 나올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질을 습득하는 거죠. 학습의 목적은. 그리고 밑에 3번은 의미가 없고 역사의 올바른 이게 출제될 수 있어요. 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한다고 하죠. 한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죠.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한국사의 특수성을 먼저 파악한다고 했죠. 역사의 바른 이해는 뭐다?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한다고 했죠. 자,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야? 이거야, 이거. 큰일 나, 이거. 에? 그거 틀면 큰일 나. 그렇게 설명했다. 에? 잠깐만 문제 좀 풀어봐요. 자, 한 페이지 넘기고. 4페이지 보면 이게 출제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지역적 민족의 특수성이죠. 이거 출제 비중이 이게 또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수성은 이건 나중에 뭘까? 계속 배우게 될 거야. 배우게 될 건데 거기 보니까 뭘까? 여러분이 한국 불교의 특수성은 뭐다 보니까 현세적이고 호국적이죠. 그리고 한국 유교의 특징은 중과 효죠. 중국은 뭐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을 중시하죠. 우리 유교는 뭐를 중시한다? 중과 효를 중시해요. 우리문화는 뭐가 발달했다? 4번에 보니까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이것도 우리 특수성이죠. 이런 것도. 그리고 보니까 유교적 역사 서술이 있죠.
유교사관은 거기 보니까 뭘까요?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논리보다 뭐를 중시한다? 선례가 중시해요. 자, 3페이지 봐봐요. 4번 문제를 봐봐요. 4번 문제를 보면은 4번 문제를 보니까 뭘까? 이게는 서울시 문제였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서. 자, 동양을 유교사관은 뭘까? 교훈을 얻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에? 교훈을 얻는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에 되겠죠. 목적으로 교훈을 얻는 데 있다. 거기 있죠. 거기 잘 읽어보면 왕이 될 찬탈한 죄를 엄히 받기를 한 까닭이다. 이게 뭘까? 이것이 학습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훈을 얻는 데 있다. 그런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번에 4페이지 이렇게 잘 봐봐요. 동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유교사가 나오게 되면 교훈을 얻는 거죠. 교훈을 얻는 거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자, 스승을 비판할 때 논리하고 이성의 중에요. 고전을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고전을 끌어들여서 비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논리보다 뭐를 중시한다? 선례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선례. 그래서 잠깐만 과거를 끌어들여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도끼 썩는 줄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 기전체 있죠? 기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기전체. 재수문 특징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초를 재수문 중시하는데 기초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기초를 가르칠 때 조금씩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조금씩 가르칠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가르쳐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뭘까요? 총정리가 한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총정리가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보니까 뭘까? 거기 보니까 기전체가 있죠? 기전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전체가 있죠? 기전체는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야별 서술이라고 했죠? 분야별 서술을 잘 봐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기, 세가, 연표, 지, 열전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봐봐요. 본기, 세간, 연표, 지, 열전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분류사죠. 분류사요. 일종을 분류사죠. 연표가 뭘까? 사건이고 세가 있고 지가 뭘까? 제도 문문이란 말이에요. 제도 문문이고 열전은 개인에 관한 거죠. 예? 개인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뭘까? 인물 중심으로 효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가 효시라고 되어 있죠. 사마천의 사기가 효시란 말은 뭘까? 이게 봐요.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군가요? 진나라 진시황이죠.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통일한 사람이 누군가? 한이란 말이에요. 한. 그러면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언제일까요? 한나라 인물이야. 이 시대 인물이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의식을 가졌을까요? 자기를 가리켜서. 중국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 중국이란 말은. 예? 중이란 것은 천하의 중심이죠. 예? 천하의 중심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또다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나요? 화라고도 불른다. 화라는 말이 뭘까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그거하고는 관계없겠죠. 화가 뭘까 이거? 중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하의 중심이 화는 뭘까? 가장 빛나는 문명이라는 거죠. 예? 중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뭘까? 거부할까? 거부하지는 않을까? 잘 거부를 안 해요. 일본보다는 거부 안 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중국 문화가 뭘까? 중심이 유교죠. 세계적으로 유교가 잘 남아있는 국가는 어딜까? 중국일까? 우리일까? 우리가 남아있죠? 예? 우리를 유교를 잘 우리가 보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을 뭐로 볼까? 중국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거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들어가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중국에 있다는 거야. 중국에 있다니. 우리는 유교죠. 유교고 또 중하 천하의 중심이면 가장 빛나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중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뭐를 통일했다? 천하를 통일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중국이 뭘까? 가장 빛나는 문명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자기는 중하라고 불렀고 주변은 뭐라고 불렀어요? 남쪽은 남만이죠. 남만은 뭘까? 남만은 벌레야. 남쪽 벌레들 이렇게 해요. 견용은 뭘까? 견용. 에? 북쪽 개들, 개견자. 북쪽 개새끼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융도 개야. 개새끼와 개새끼들이 얘기야. 서용은 뭘까? 서쪽 개들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동쪽 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동이. 동이는 뭐를 합친 걸까요? 이게 동이 할 때. 큰 대자고 뭘까? 활자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에 조그만했다는 거야? 컸다는 거야? 컸다는 거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과거에 체격이 컸다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을 왜 왜라고 불러? 왜소하다 이게야. 그래서 왜라고 부르는 거야. 일본 여성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 왜 무릎 꿇고 앉아 있을까? 서 있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똑같다 이게잖아. 그냥 앉아 있어라 이게 그냥. 일본 사람이 왜소해? 우리나라 사람이 본래 체격이 컸어요. 그래서 축구 있잖아. 축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력이 원래 좋았다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유럽 선수하고 뭘까 몸싸움에서 잘 안 지잖아요 여러분. 몸싸움에서 같이 막 부딪히잖아. 막 부딪히고 하잖아. 유럽 사람은 그 새끼들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본래 체격 좋다는 거야 과거 전통에서. 체격이 컸다는 거야. 중국 사람보다 컸다는 거야 이게. 과거 전통이 그랬다는 거야. 일본어 왜수에서 왜라고 하는 거야. 쪽발이 이렇게 하잖아. 쪽발이 뭐야?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게 이 새끼들. 중국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동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도 한번 출제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더 가르치는데 중국은 무슨 문명이다? 빛나는 문명이다 그죠? 그러면 이 동이는 뭘까? 더 빛나는 문명일까? 그러지는 않겠죠. 더 빛나는 문명이야. 하나가 뭘까? 문화의 후진이란 말이 있죠. 나중에 좀 더 배운다. 하여간 동쪽 오랑캐야. 오랑캐인데 체격이 좀 크다는 거죠. 나중에 더 배울 테니까. 여기 봐요. 중국은 자기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천하의 중심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은 이게 통일했다 하면 뭐로 보는가? 천하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그러면 천하를 통일한 왕을 뭐로 기록한다? 봉기로 기록한다 얘기라면 천하를 통일하는 왕을. 그리고 세간은 누구를 기록한다? 통일하지 못한 왕들이나 주변 왕들이죠. 주변 왕들은 뭐로 들어가고? 세가로 들어간다. 주변 왕들이나 통일하지 못한 왕들은 일로 들어간다. 연표는 뭘까?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국정교과서 맨 뒤에 보면 사건 연대순이죠. 국정교과서 맨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열전은 개인에 가는 거죠. 개인에 가는 거야. 김유신 열전을 간다면 최응장군 열전을 간다면 열전.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러분. 효시는 뭐라고 했어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했죠. 사마천이죠. 사마천 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여기 있다. 여기 봐요. 사마천 사기가 있는데 사기 열전이 있다면 사기 열전이란 말이 뭐야? 사기 중에서 무슨 편이다? 열전편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을까?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재미있죠 이거 굉장히. 시간 있으면 이거 읽어보면 좋은데. 난 이거 초등학교 때 봤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다 보니까 역사가 좀 끌리다 보니까 말까. 그래서 전국을 역사란 거야. 사학과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사학과 갈 때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왜 그 점수 갖고 왜 거기 가냐고. 그때 미쳤는가 봐. 여기 하여간 여기 봐. 개인에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일명 정사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일명 정사체라고 할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잘 봐요. 자, 여기 봐요. 동양은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동양은 유교 천명사상이 있어요. 천명사상은 뭘까? 한 국가가 멸망한다면 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한다면 그럼 뭘까? 새로 등장하는 국가는 전 국가 역사를 정리해요. 정리해서 뭘까? 이 국가는 전 역사를 전 국가를 계승하면서 뭘까? 천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동양의 전통 중 하나가 뭘까? 한 국가가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 전 국가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동양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정리할 때 뭐로 정리한다? 기전체로 정리해요. 기전체로 정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일명 정사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전체를 일명 정사체라고 하는 이유로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리에 들어갈 때 뭐로 정리에 들어간다? 기전체로 정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일명 정사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봐요. 민간에서 사적 기록을 뭐라고 한다? 야사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삼국유사는 뭘까? 야사체라면, 야사체며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기사본말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지만. 자, 이게 봐봐요. 자, 요번에도 출제됐잖아요. 이게 삼국사이가 뭐야? 기전체죠? 국가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사대성이야, 자주성이야? 참 까다롭단 말이야, 이게. 양면성이 있다면, 일면 뭐가 있다? 사대성이 있고, 일면 자주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중심이다? 신라사 중심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신라사 중심이란 것은 뭐를 얘기해? 지혜와 열전에서 신라사 중심이다, 이게. 에? 이게 출제됐잖아. 올해 출제됐잖아. 지혜와 열전이 뭐 중심이다? 신라사 중심이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김부석의 삼국사에 뭘까? 본기는 뭘까? 삼국의 공평히 안배했다는 거죠. 이게 삼국에 뭐 했다? 공평히 안배했다는 거죠. 이게 김부석의 삼국적인 일만 자주성이 있어요. 일만 자주성이 있다는 것은 뭘까? 삼국을 뭐로 정리했다? 본기로 정리했다는 거죠. 색각 없어요. 김부석의 삼국사는 뭐가 없다? 색각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만 자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석가 삼국식에 일만 자주성이 있다고 할 때 뭐를 얘기한다? 삼국을 뭐로 정리했다? 본기로 정리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나중에 더 갈 테니까. 예? 우선 삼국적이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뭐가냐면은 지가 있죠. 중요한 것이 지죠. 지가 뭘까 이게? 제도 문물이란 말이야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이게 지가 뭘까? 제도하고 문화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과서 보면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런 거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 문화제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사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사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냐면은 그 시카지가 있죠. 시카지를 뭐를 얘기할까 이거 봐봐요. 먹으시자 도나자니까 오늘날의 이름 뭘까? 경제죠. 경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리지. 지리지가 뭘까? 인문지리란 말이에요. 인문지리. 그 지역을 뭐도 들어갈까? 이 지리지는 그 지역을 인물이 들어가요. 인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군 이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을 뭐가 들어간다? 인물 들어간다. 인물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당군 이하가 지리지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게. 그리고 또 책에 보면 탁지지 있고 추간지 있단 말이에요. 추간지 있는데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건데 탁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연구하고 싶다. 그럼 뭐를 봐야 될까? 기전체를 봐야 된다. 기전체가 고려사인데 고려사의 어디를 봐야 될까? 지중에서도 뭐를 본다? 시카지를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운용돼요. 그러면은 탁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탁지지가 있는데 탁지지가 정조 때 나오죠. 두 개가 정조인데 영조 정조는 출제가 잘 된단 말이에요. 책 같은 게 이게. 예? 자 여기 봐봐요. 이 호 이런 게 있죠. 이 호에 병형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호조가 뭘까? 재정이죠.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탁지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요. 여러분이 봐봐요. 연상법을 한번 씁시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자기 책상이죠. 자기 책상을 한번 탁 쳐봐요. 이렇게 쳐보면 이제 정신 차리는 이제 졸다가 책상 이렇게 탁 치면 뭘까? 여러분 책상 속에 동전이 몇 개 있나? 여러분 그 연상법을 써요. 책상을 탁 치면 자기 책상 속에 동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재정마다 동전이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지지는 뭐가 될까? 재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봐봐. 자, 갑신정면에서 뭘까? 여러분이 갑신정면 출제가 잘 되는데 갑신정면에는 뭘까? 재정은 어디서만 한다? 호주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탁지가 뭐를 얘기할까? 탁지하면 이런 거. 탁지보 이런 거. 탁지보. 이게 호보의 다른 명칭이란 말이에요. 호보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재정인데 가부 1차 계획은 뭘까? 탁지하면 가부 2차 계획에서 뭘까? 탁지보란 말이에요. 이게. 학생들 잘 틀리대. 예? 그리고 나중에 헌의욕조에 있단 말이에요. 독립의표 헌의욕조를 보면은 암기할 때 또가이가 따꽁따꽁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또가이가 따꽁따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가이가 따꽁따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탁은 뭘까? 재정은 탁지에 회사 맞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정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가부 계획은 뭘까? 재정은 어디서 만난다? 호조.
갑오 1차 계획에서는 탁지하면 2차 계획에서는 탁지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 계획에서 2차 계획에서 탁지보니까 이게 탁자문이 되겠죠. 탁지보가 되죠. 탁지보 연장선이니까 탁지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흐름이 연결돼요. 추가한지는 뭘까요? 또 정조 때 나오는 거죠. 영조, 정조는 출제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천지 이렇게 있죠. 천지, 이호의 병형공, 천지, 춘하, 추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호의 병형공, 천지, 춘하, 추하고 뭘까? 형주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추주하고 뭐가 같은 말일까? 추주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판례집일까? 형법에 대한 판례집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가면 뭐냐면은 추주 적발 사건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추주 적발 사건이란 말은 뭐를 얘기할까? 형조 적발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예? 이런 기초 좀 알아놓으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기초가 되는 건데 탁지지 추간지가 언제라고 했어요? 정조라고 했죠? 정조. 예? 예, 정조죠. 이런 것 좀 암기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 봐봐요. 중국은 자기 나라의 왕조로 볼까? 중국이 계속 왕조가 변천이 됐죠? 그걸 다 중국은 다 뭐로 정리했다? 기전체로 다 정리했어요. 예? 기전체로 다 정리했다는 걸 알으세요. 중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요. 한서 있죠. 한서 지리제에 의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서 지리제에 의하면 뭘까? 한서 중에서 뭘까? 지 중에서 뭘까? 지리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될 때 이게 팔조법이죠. 팔조법은 뭘까? 한서 지리제에 의하면 이게 맞아요. 한서에 의하면 맞아요. 한서에 의하면 팔조법이야. 한서 지리제에 의하면 팔조법. 어느 것이 맞아? 두 개 다 맞다 이게죠. 같은 말이다 이게죠. 뺐을 뿐이다 이게죠. 지리제. 예? 지리제 뺐을 뿐이다 이게죠. 그러니까 한서 지리제에 의하면 이것도 맞고 뭐도 맞는다? 한서에 의하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부여 고구려 있죠. 고구려 옥저 동해에 있단 말이에요. 동해 여기가 뭘까? 연맹체 시대죠. 연맹체 시대에도 맞고 삼국 초기에도 맞아요. 이때가 삼국 초기란 말이에요. 삼국 초기 연맹체 시대 맞는데 여기는 뭐에 의하면 해다? 삼국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지는 이 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하나만 예외야. 그러니까 삼국지에 의하면 이것도 맞고 뭘까? 삼국지 위지 동의에 의해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이것도 맞고 그래요. 두 개 다 맞다는 거 알아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책이다? AD 3세기 나온 책이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하는 우리나라 언제를 알려주는 거다? AD 3세기니까 AD 2세기에서 3세기 상황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보면은 몇 페이지일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면은 몇 페이지다? 28페이지죠? 연맹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28페이지는 뭐를 얘기한다?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써주면 좋죠. 28페이지 위에다가 예?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책이라고 했어요? AD 3세기 책이란 말이에요. AD 몇 세기 책이다? 3세기란 말이에요. AD 3세기니까 이게 우리 언제를 알려주는 거다? AD 2세기나 3세기 상황을 알려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에서 한 페이지 넘기면은 거기서 보면은 30페이지죠. 30페이지 31, 32 이것이 다 우리나라 언제의 상황이다? AD 2세기에서 3세기 시대다 이거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에? AD 언제다? 2세기에서 AD 3세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AD 2세기면 고구려는 무슨 시대일까? 고구려는 무슨 왕 시대다? 태조왕 시대란 말이야. 태조야. 나중에 더 배우겠고. 에? 아까 가르칠 때 이렇게 봐봐요. 자, 세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고구려 세습이 뭐야? 태조왕 때죠? 태조왕 때 뭘까요? 옥저를 군사적으로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때 지방간 파견해야 안 해요? 태조왕 때 지방간 파견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견 시기가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자치권이 위대죠?
자치권 유대일 때 여기서는 뭐 어떻게 지배하나? 공납적 지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공납적 수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지방간입하게 되면 뭘까? 옥전한 나라는 사라지는 거라면. 에? 그러면 여기서 뭘까? 옥저가 공납적 지배를 당했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더 배우는데, 자, 여러분이 보면 36페이지죠? 36페이지에 보면 있죠. 옥저가 있죠. 경제가 있죠. 경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의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는 말이죠. 예, 바쳤다는 말이 있죠. 바쳤다는 말은 뭐야? 의미가 고구려가 군사적을 정복해 놓고 말까? 지방간 파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아직은 파견하지 않는다 그죠? 아직은. 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 시기다? AD 2세기에서 3세기 시기란 말이에요. AD 2세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 4페이지죠? 4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기전체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사마천 사이가 후시고 일명 뭐라고 한다? 정사체라고 한답니다. 정사체라는 것은 뭘까요? 기전체를 얘기하는 거는 국가의 공식 기록이야. 국가의 공식 기록이니까 뭘까? 좀 내용이 부실할까? 내용이 좀 정확할까? 내용이 정확해요. 좀 충실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기전체는 밑에 보니까 뭘까? 삼국세기, 고려사 뭐 이런 게 있죠. 예? 이건 나중에 좀 배워요. 나중에 배우고 우선 여기서는 우선 기초로 뭘까? 지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삼국세기는 일면 자주성이 있고 뭘까? 사대성이 있다 그랬죠. 일면 자주성은 뭘까? 삼국을 뭐로 처리했다? 봉기로 처리했다 그죠. 그리고 지하 열전에서는 뭐 중심이다? 신라사 중심이다 그죠. 예? 예? 여기에 출제됐죠. 네. 그 나머지는 나중에 가르칠 테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가르치겠다. 자, 그러면서 5페이지를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뭐를 꼭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예? 어디까지 꼭 풀어볼까요? 7페이지까지 꼭 풀어봐요. 한 달은 거기까지는 끝났으니까. 예? 7페이지까지는 꼭 풀어보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책을 몇 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를 보죠. 자, 5페이지 봐요. 수업은 언제고 1시 20분 정도에 끝난다. 요거 뒤에 수업 있는 학생 손 들어봐. 수업 있어? 반동. 2시에 있어? 예? 자. 수업은 1시 20분에 끝날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보냐면 5페이지죠. 5페이지. 5페이지를 볼 때 우선 시대 흐름을 어디까지 다뤘어요? 여러분은 시대 흐름을. 예? 자, 청동기까지 다뤘죠. 시대 흐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 구석기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무리사회죠. 무리사회. 신석기 때는 뭐로 발전한다? 부족사회죠. 아니, 시족사회가 뭐로 발전해요? 조계라는 결혼을 통해서 부족사회로 발전하고, 부족사회가 뭐로 간다? 청동기 때. 청동기 때 군장국가로 가죠. 이렇게. 자, 거기까지 다루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다룰 테니까. 그럼 3페이지 넘기고 그래요. 넘기고 어디로 보면 7페이지죠. 7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민족을 분포할 인류학적 분류가 있죠. 분포 있고 언어학생이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그런 건 여러분이 꼭 보고, 분포, 언어학생, 형질, 인류상 이런 건 단수로 남기고, 분포는 나중에 배우게 돼 있고 가로 4번에 동방문화권 형성을 이렇게 봅시다. 동방문화권이란 말이죠. 자, 동방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동방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동이족이죠. 동이족을 거기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동이족을 청동기 문화를 동방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방문화권은 뭘까? 어디가 들어가요? 산둥이 들어가요. 산둥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좀 요게 빠졌어요. 이렇게 산동 이렇게 들어가요. 동방문화권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요. 중국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중하라고 불렀죠.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천하의 중심이며 가장 빛나는 문명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더 빛나는 문명이야 뭐가 돼요? 자기보다는 문화가 뭘까? 후진이죠. 그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중국은 그러면 동이라고 불렀대. 이게 잘 봐요. 동이라고 불렀대. 동이라고 불렀대. 우리가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새끼들이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새끼들이 우리를 동이라고 부른 거죠.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쪽이 남쪽을 모를까? 남쪽 벌레들이죠. 북쪽 개들, 서쪽 개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 그래도 좋게 부른 거죠? 좋게 부른 이유가 뭐가 될까? 중국 민족은 서쪽에서 왔다고 하죠. 이렇게. 동쪽 오다 보니까 뭘까? 한 1000년, 2000년 동안 뭘까? 동이족하고 군사적 충돌을 했다는 거야. 근데 동이족이 우리 민족인데 동이족이 뭘까? 이거를 왜 뺏겠다는 거야? 철기 문화 때 뺏기는 거란 말이야. 중국이 철기 문화를 먼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영토를 뺏기는 거란 말이야. 중국이 우리보다 뭐를 먼저 빨리 사용했나? 철을 빨리 사용했죠. 세계적으로 철기를 최초로 사용한 민족이 히타이트란 말이에요. 히타이트인데 세계 최초로 중국이 뭐를 했나? 철을 뭐 했다? 세계 최초로 철을 대량 생산했다고 한다. 철을 대량 생산하니까 철을 갖고 뭐를 만들까? 농기구를 만들겠죠. 그러면 농기구를 만들고 하니까 황하강 일대 황토지대 뭘까?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겠어요? 증가되겠어요? 증가되겠죠. 그러면 또 세계 최초로 철을 갖고 뭐를 만들었나? 강철검을 만들어요. 강철검. 그럼 강철검을 만들면 전쟁을 뭘까? 전술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은, 여러분이 유명한 전쟁 보면은 노마 시대 있죠. 노마 군인들이 칼을 좀 긴 거 가져서요. 좀 짧은 칼이야. 짧은 칼이죠. 그러면 동양을 칼은 서양처럼 좀 짧은 칼이야. 좀 길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동양은 강철검이야. 강철검. 서양은 강철검이 아니야. 동양은 뭐냐면 이 두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두 손을 딱 들고 TV나 이런 데 보면 나잖아요. 대나무를 있잖아요. 대나무를 팍팍 자르잖아요. 순식간에. 그 힘을 갖고 자르면 뭘까? 사람을 여기 자르면 대만 어떨까? 사람 몸이 뭘까? 두동강 난다는 거야. 두동강 나게 잘라 번진다는 거야. 근데 서양은 강철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드니까 어떨까? 검을 갖고 뭘까? 옆을 탁 쳤어요. 이렇게. 그러면 치면은 안 죽어. 좀 아파 얘가. 그럼 아프다고 죽나? 그 전쟁은 뭐냐면 상대방을 일개에게 죽여야 돼. 일개에게 죽이지 못하면 상대방이 뭐가 들어요? 반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전쟁 기술은 상대방을 일개에게 죽여야 돼. 일개에게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를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일개에게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찔러야 될까? 옆구리를 찔른다든가 목을 찔러야 된다면 찔릴 때 뭘까? 정확하게 찔러야 된다면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찔려나면 정확성이라는 것은 칼이 길을수록 정확성이 있을까? 좀 짧을수록 정확성이 있을까? 짧을수록 정확성이 있죠? 그래서 짧고 해서 이렇게 찔러라니까 상대방이 먼저 찔렀어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어야 될까? 적당히 길어야 될까? 적당히 돼야 돼. 그래서 찔러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목을 찔른다든가 어디를 가슴을 찔른단 말이야. 일기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검을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뭘까? 2000년 동안의 전쟁 경험에서 나오는 그 길이야. 그게. 그 길이가 2000년 동안 경험이야. 싸움한 전쟁하는 경험에서 그 길이가 나온 건데 그 뭐로 바뀌는 걸까? 강철검이란 말이야. 강철검. 그러면 강철검은 특징이 뭘까? 상대방이 검을 찔러 들어온다. 찔러 들어올 때 뭘까? 두 손 갖고 어떻게 해야? 검을 잘라 번져요. 검이 검을 잘라 번져요. 검이 검을 자르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뭘까? 손을 잘라 번져요. 손을. 손을 잘라 번지는 거야. 그런데 검이 짧으면 뭘까? 이 강철이 아니면은 상대방이 들어올 때 손을 못 잘라요. 절대. 그냥 손을 딱 잘라 번진다면 두 손 잡고 그냥 손을 딱 잘라 번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가지 잘라 번지는 거야. 그게 강철검이야. 이게 뺏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뭘까? 영토를 안 뺏겼다 이거죠. 철기 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이족은 뭘까? 동이문화권인 거야. 동이족을 철기야 청동기 문화야. 청동기 문화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알고. 그러면 이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조심할 것이 동이란 말은 뭘까? 우리 민족만 해당될까? 일본 새끼도 해당될까? 일본도 해당되고 여진족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뭐냐면 동이족은 우리 민족만 해당될까 안 돼요.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일본도 포함된다 그죠? 그러면 동이족을 대표는 마다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조심할 것은 동이족마다 우리 민족만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문화의 후진이란 말이 있어요. 예? 문화의 후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102페이지 문제를 하나 이렇게 봐봐요. 102페이지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중원 고그래비가 있죠. 중원 고그래비. 장수학 말년이죠. 5세기죠. 5세기 말인데 5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요. 중원 고그래비에서 고그래가 뭘까? 신라는 뭐라고 불렀다?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신라를 왜 동이라고 불렀다는 걸까? 동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동쪽 전체 민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문화의 후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불른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우위라는 거야? 신라가 우위라는 거야? 여기를 동이라는 것은 동쪽 오랑캐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중국이 동이라고 불렀는데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 내가 너보다 우위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뭘까?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 되고 신라를 뭘까? 종속된 나라로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71번 문제도 같은 말이죠.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을 놓고 신라를 종속된 나라로 인식했다 이거죠. 예? 여기 70번, 71번, 72번 내리 문제가 출제됐죠. 예? 내리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출제되면 조심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봐봐요. 여기 봐요. 중국이 여기를 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 내가 우위야, 이쪽이 우위야. 내가 우위라는 거죠. 내가 천하의 중심이며 뭘까? 이거를 뭐로 본다? 종속된 국가로 보겠다 이거죠. 내가 우위다 이거죠. 예? 여기. 그러면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뭘까? 내가 중심이며 여기는 뭘까? 나의 종속된 나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페이지 있죠. 7페이지 보면은 3번이 있죠. 3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근간과 주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다. 예? 제가 좀 빼먹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빼먹어요. 나중에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는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예? 예, 가르치는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뭐를 배우고 거꾸로 올 거냐면은 토기를 배우고 거꾸로 올 거야. 토기하고 밀접한데 이가.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은 한 페이지 넘기면은 있죠. 자, 구석기 있죠? 구석기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유물과 유적인 뭘까요? 뗀석기와 골각이죠. 그리고 뭘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봐봐요. 9페이지 지도를 보니까 뭘까? 유물과 유적이 어디서 발굴돼요? 함경도야, 제주도야.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발굴되고 있죠. 그렇죠? 지도로 있죠. 그러면 이걸 문제로 약간은 운영하면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는 뭘까? 한반도 일부에 거주할까? 전국에 거주했을까? 그렇죠? 구석기인들은 한반도 일부에 거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반도 전국에서 거주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유물이 어디서 발굴된다? 전국에서 발굴되죠. 예? 발굴되니까. 옛날에 떼었던 석기가 뭘까? 뗀석기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써있죠. 뗀석기가 뭐다? 골각기이다. 골각기는 뭘까? 동물을 뼈다굴 얘기하는 거죠. 사슴뿔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신석기는 뭐야? 이렇게 글자 그대로 써있죠. 새로운 석기죠. 그러니까 간석기야 뭐다? 토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석기에 토기 등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함정팔 때 어떻게 해요? 구석기 말기에 토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이런 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기 등장은 일단은 뭐라고 써요? 신석기다. 이란 말이에요. 토기 등장이. 그 함정을 고지를 건단 말이에요. 구석기 말. 함정도 그래. 구석기 말. 그러겠지. 말기에 뭐 이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큰일 나.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국에서 발굴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한반도 전국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얘기했죠.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이든지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뭘까요? 이게 봐요.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두 개 다요. 예? 두 개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해야 암기가 될까? 6번이 이점화가 7번째 암기가 돼요. 그러면 공부할 때는 방법은 이론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서를 공부할 때는 독서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집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론이라는 것은 조건이 다 있을까? 부분 조건일까?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집이라는 것은 조건이 다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다 있어요. 부분 조건이야. 부분 조건을 갖고 부분 조건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뭘까?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뭘까? 생각하면 한번 기억력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암기된 거죠. 그럼 암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암기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론서를 딱 본단 말이야. 그러면 뭘까? 그때 한번 암기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에? 그러면 또 문제가 비슷한 문제를 또 푼단 말이야. 그러면 뭘까?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암기하고 잊어먹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풀으라는 거야 스스로. 에? 그래서 합격자들 거의 공통점을 까? 독서에다 이론서 놓고 문제 풀면서 이론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봐봐요. 그러면 내가 암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걸까? 문제를 풀어보면 알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면 내가 암기 안 돼서 틀린 게 있겠죠? 그럼 암기 안 된 걸 어떻게 해? 책에다가 이게 노란 색심을 건단 말이야. 이게다. 그리고 뭘까? 암기 노트를 해서 그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공부 방법이. 학생들 공부 방법이 굉장히 약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나중에 목욕탕을 간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할 때도 뭘까? 암기 노트를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암기 노트는 과목당 뭘까? 절대 10페이지 넘지 않는다는 거야 과목당. 왜? 어떤 학생이 요약서를 한 권 만들어요. 만들어서 즉 팔아먹으려고 하나? 에? 그러면 요약서 있고 기본서 있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까도 그랬죠.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걸려요? 요약서에서 걸려요? 기본서에서 걸려요? 기본서에서 걸리지 절대 요약서에서 안 걸린다 이게. 근데 뭐를 만들 수 있다? 암기 노트를 만들 수 있다 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나눠줬죠? 합격자 수기고 다 공통점이 뭘까? 암기 노트는 만든다 이거죠. 거기에 돼 있죠. 상당히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학생은 뭐를 만들었다? 암기 노트는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암기 노트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판단하겠죠. 내가 암기를 못해서 틀리는가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가 판단하겠죠. 그럼 책에다 뭐라고 했어요? 노란색 연필을 끄는 거죠. 합격자 말로는 암기 노트 작성하고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학생에 따라 좀 틀리니까. 자,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암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 알고.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 있죠? 거 보니까 시대 구분이 있죠. 시대 구분. 시대 구분이 거 보니까 뭘까? 전기, 중기, 후기란 말이죠. 이렇게. 자, 여기 봐요. 근데 문제가 출제될 때 이렇게 출제는 거의 안 되겠죠.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되겠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고 한 줄로 1, 2, 3, 4도를 한 줄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창조론이 있고 뭐가 있다? 진화론이 있어요. 그럼 학문적으로는 창조론을 택할까 진화론을 택할까 이게. 그럼 학문적으로 뭐가냐면은 창조론이 됐든 진화론이 됐든 두 개 다 검증이 안 돼요. 학문적으로. 근데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뭘까요? 진화론을 채택해서 들어가요. 왜 진화론을 채택해서 들어가냐면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가 유명할까? 종교가 좀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 과학학회에서 뭘까? 우리나라 좀 교과서에 좀 뭐라고 했는데 비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세계는 뭘까? 진화론이 채택이 돼요. 왜 진화론이 채택이 되냐면은 만약에 창조론을 선택한다면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은 그것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다 뭐가 될까? 그것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간단하지. 신을 뜻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신을 뜻이다 그게 답이야. 간단하게. 창조론이라면 모든 것은 신을 뜻이지. 창조론이 바닥에 된 근거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신을 역사할까? 인간의 역사가 될까?
신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를 채택한다? 진화론을 채택해 들어가요. 예? 진화론을 채택해 들어가요. 그러면은 네, 봐요. 우선 인간을 누가 구분해요? 원숭이하고 인간을 구분하죠. 그하고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만의 특징이 있죠. 인간만의 특징은 뭘까? 세계적으로 이게 직립이죠. 직립이란 말이에요. 허리를 똑바로 핀단 말이에요. 똑바로 피면 뭐가 될까? 손과 발이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손과. 그렇죠? 손과 발이 분화되면 손을 갖고 뭐를 사용할까?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구를. 그러면 다른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있지만 인간만은 뭘까? 인간은 도구만 사용할까? 도구에 대한 제작 능력을 가졌을까? 그렇죠? 제작 능력을 가졌죠? 예? 그러면 제작 능력을 가졌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보고서가 이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인간의 해골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수북히. 왜 수북히 쌓여 있냐면은 이제 연못 같은 데 있어요. 진흙 속에 들어간다면 진흙에 이제 인간의 해골이 묻히면 어떻게 될까? 산소 통과를 막죠. 그러면서 뭐 10만 년, 20만 년 이렇게 보관이 돼요. 근데 이게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하면 인간의 해골이 포범새끼 있어요. 여러분이 동물왕국 보나? 그 동물왕국 보면 그 포범새끼가 그 새끼가 나무를 잘 타 이 새끼가 포범새끼가. 그래갖고 어떤 학자가 이걸 어떻게 주냐면 포범새끼가 인간이 이렇게 대가리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인간을 죽여서 이 새끼가 나무 가지에다가 걸쳐놓고 인간을 뜯어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갈비집에서 갈비 뜯다가 말까? 갈비 버리듯이 이 새끼 인간 해골 여기다 떨어졌다는 거야. 이 포범새끼가 이 새끼가.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잤냐면 나무에서 자고 그런단 말이야. 나무에서 자고 하는데 포범새끼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잠자는 인간을 말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나약한 것이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뭘까? 이제 역으로 포범을 사냥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포범을 사냥할까? 돌멩이 갖고 말까? 찌개를 갖고 이게 찌개라고 봐. 이 새끼가 포범이라고 봐. 이 새끼 오면 말까? 그냥 팍 찍어 버린다면 이 새끼. 그것도 혼자 찍어. 우르륵 몰려가서 찍어. 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한 거야?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하면서 뭘까? 손과 발이 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찍으니까 뭘까? 포범이 인간한테 잡혀 먹었다 이거죠. 인간이 드디어 고기 맛을 봤다 이거죠. 고기가 맛있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이 신나게 고기에 대한 추격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퍼진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이게 학계에서 뭘까? 가장 유력한 가설이야 이제. 에?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뭘까? 초식동물이란 말이야. 초식동물에다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뭘까? 고기 맛을 본다는 거예요. 고기를 찍어서. 그래서 인간의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태아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연구 업체에 의하면. 여러분이 고기 먹는 게 소화가 빨라요? 풀 먹는 게 소화가 빨라나? 고기가 소화가 빨라죠? 그러면 서양인들은 주로 육식이고 동양인들은 주로 채식이란 말이에요. 채식이니까 서양인들은 주로 육식이니까 어떻게 될까? 창자 길이가 어떻게 될까? 퇴보되겠죠. 짧아지겠죠. 동양인들은 어떻게 될까? 주로 초식이 좀 많으니까 서양보다는 창자 길이가 길겠죠.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초식이었다면 창자 길이가 짧겠어요? 좀 길겠어요? 길겠죠. 고기 먹으면 뭘까? 소화가 빨리니까 창자 길이가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짧아진다는 거죠. 짧아진 게 그게 뭐다? 맹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태아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게 유력한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게가 있단 말이에요. 집게 이렇게 한쪽을 딱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한날 집게 이렇게 되죠. 한쪽을 이렇게 딱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양날 집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날 집게에서 양날 집게로 발전해요. 양날 집게에서 한날 집게로 발전해요. 한날에서 양날 집게로 발전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요거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여러분 주먹을 봐봐요. 주먹이 이렇게 하면은 주먹을 이렇게 지면은 이게 양날집게처럼 비슷해요. 한날집게하고 비슷해요. 주먹을 이렇게 지면은 양날집게처럼 비슷해요. 그 양날집게를 일명 주먹도끼라고 해요. 이게 주먹도끼.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그 책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책에 보니까 연천 전공리에서 뭐다? 그 보니까 유럽 아슐란 주먹도끼가 나왔죠. 유럽 아슐란 주먹도끼인데 이게 출제가 좀 잘 되는데 왜 잘 되냐면은 연천 전공리죠. 연천 전공리. 자, 이게 출제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버드대 거기 보니까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모비우스 하버드대 교수. 모비우스 이 사람이 누구야? 영국인이죠. 그러니까 영국 계통인데. 그러면 이게 봐요. 19세기 때 뭘까? 서양이 어디를 지배해요? 중국을 지배하고 그러죠. 아시아에 이랬네. 세계 각지로. 영국을 인도를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죠.
그러면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논리 중 하나가 뭐냐면 민족 우월주의야. 유럽은.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모비우스 학설인데, 그럼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요. 근데 인도 동쪽에는 뭐가 없다? 주목도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목도끼도 두 종류로 나요. 하나가 뭘까? 여기를 좀 2차 가공한 게 있어요. 2차 가공한 것이 뭐냐면 유럽 아슈란 주목도끼야. 그러면 아시아 쪽 인도 동쪽에 있는 것은 뭘까? 2차 가공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인도 동쪽에는 뭘까? 유럽 아슈란 주목도끼가 발굴이 안 됐다는 거죠. 안 됐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서양인들이 우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라고 주장한 미친 새끼가 누구다? 모비우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친 새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연천 전공리에서 발굴된단 말이에요. 유럽 아시아나 주목도끼가 발굴된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할까? 세계적으로 뭘까?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모비우스 학설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가끔 잘 돼요. 연천 전공리 주목도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가 잘 된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한 거지만 중기 때는 이게 이제 봐봐요. 중기 때는 여기 주목도끼 집게가 이거 무슨 기능을 가질까? 사냥도구일까? 요리도구일까? 역사는 발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한다? 에? 기능적 어떻게 될까? 기능적 분화되고 말까? 전문화되겠죠? 전문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잘 봐봐. 나중에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배울 때 각종 제도가 뭘까? 에? 조선은 고려보다 뭘까? 상대적으로 기능적 분화되고 전문화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에? 조선의 각종 제도는 고려보다 뭐다? 기능적 분화되고 전문화된단 말이에요. 중천이 뭐로 분화될까? 조선시대면은 상군부와 뭐로 분화돼요? 성적으로 분화되죠? 이렇게 분화되는 이유는 뭐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죠? 기능적 분화되고 전문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 기능적 분화가 전문화되는데, 그러면 용도가 뭘까? 이거는 사냥도구야 요리도구야? 이게 만능이야 만능.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이걸 갖고 어떻게 얘가 포범이라고 하면 이 새끼 팍 찍었어. 그럼 어떻게 이거 요리해야죠? 어떻게 요리를 해? 해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고기 먹을 때 여기 봐. 내가 옛날에 저기서 아구찜을 먹어서 아구찜을 먹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보더라고. 나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서 뭘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쳐다본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뭐 그런 거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랬더니 그 쳐다본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한 5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표정을 처음 봤대.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나는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그래서 내가 맛집을 잘 알아. 그래갖고 나를 쫓아오면 뭘까? 나 쫓아다니다 보면 맛집을 많이 다니게 돼 있어. 에? 한 달에만 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에? 이게 만능도구라는 거야. 사냥도구면 뭘까? 해체도구, 요리도구 이렇게 하는 거야. 만능이야 이게.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칼질하잖아. 칼질하면 뭘까? 힘줄을 끊잖아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고기 먹을 때 해체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고기를 막 이렇게 긁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긁고 막 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겠죠? 에? 그러면 이게 중기 때 가면 어떻게 될까? 이 만능도구가 기능적 분화되겠죠. 해체도구와 요리도구, 사냥도구 이런 거. 사냥도구가 뭐냐? 해체, 요리도구로 기능적 분화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 기능적 분화가 발생하는 것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격지죠? 격지, 조각 같은 말이야. 격지, 거기다 동그라미 찍고 격지죠. 격지, 조각 같은 말이야. 에? 격지, 조각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하나의 용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능적 분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화되고. 알겠죠? 에? 그 책에 보니까 뭘까?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갖는단 말이에요. 예? 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여기는 이렇게 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를 세기를 대고 뭘까? 탁탁 내리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기를 대고 여기를 탁탁 내리치면 뭘까? 돌이 결따라 떨어지는 짜게지는 돌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흑융유석 같은 건데
그러다 그런 돌 특징을 제대로 대고서 탁탁 치면 결에 따라 탁탁탁 떨어지는 돌이 있다. 에? 그러면 이게 뭘까? 거기 책 뭘까? 규칙적인 격지죠. 격지가 대량 생산되는 거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해요? 집게가 뭐로 발전한다? 격지. 격지가 규칙적인 격지로 발전한다. 신배찌개가 그 격지죠.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9페이지 있죠. 9페이지가 있는데 9페이지 있죠. 21번 문제 있죠. 서울시 고급 문제 있죠. 21번 문제인데 나 이거 출제될 줄 몰랐는데 에? 나한테 배운 학생이 맞췄잖아 이게. 4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중기는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자면 뭘까? 이게 중기야 후기야? 후기잖아 이게. 나한테 배운 학생이 맞췄잖아 이거. 이 문제는. 에?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저기 봐봐요. 암기하고 뭘까? 이해가 되면서 이걸 이해가 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는 순간 잊어먹었더라도 뭘까? 문제를 보는 순간에 기억력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기억력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리고 학습 방법에서 뭘까 여러분이? 한 2달 남겨놓고 뭐 하는 걸까? 배운 것을 뭐 하는 걸까? 정독 들어가는 거야. 정독 들어가는 거. 배운 것을 정독 들어간다면 그럼 뭘까? 다 기억력 떠오르게 돼 있어요. 네? 기억력 떠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특징은 암기하고 이해를 동시에 하면서 암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력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억력이. 그게 객관식 공부의 학습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 학습 방법이 약하더라고 이게. 이 암기도 필요한데 뭘까? 이해가 수반되는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주어지면 뭐가 있어요? 기억력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뭐가 있어요? 총정리, 정독 들어간단 말이에요. 학습 방법이 약하더라고 이게 애들이. 에?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래서 상담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알겠죠 이게. 자, 알겠죠? 자, 집게죠. 집게가 뭐라고요? 한날집게에서 양날집게. 양날집게에서 2차 가공 들어간 것이 뭘까? 유럽 아시아는 주먹두께 어디서 발굴됐다? 연천 전곡로. 그러면 영천 전곡로는 정계유적재야, 중계유적재야? 정계유적재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공부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보면서 기억력 안 떨면 이론 보라고 했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 이론서 독서에다 올려놓고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보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공부도 재미있단 말이에요. 자, 가로 3번만 합시다. 사냥도구, 조리도구, 예술품 제작이죠. 제작은 공구란 말이에요 이게. 공구란 말이 빠졌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냐면은 사슴 한 마리 새끼 있어. 사슴. 요걸 어떻게 사냥을 한단 말이야. 사냥할 때 뭘까? 사슴 옆에 긁어서 사냥하죠. 자, 봐. 한번 긁어봐. 긁어서 사냥하나. 가능해? 조리도구지. 요리도구지. 그렇죠? 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봐요. 고기가 있단 말이야. 그걸 부드럽게 먹으려면 할까? 긁어서 힘줄을 긁는다면 부드럽게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긁는단 말이야. 그래라. 호랑이 옆에서 긁어서 사냥한다고 그래라. 호랑이한테 뒤진다. 에? 한번 해본다면 그럼 안 잊어먹잖아. 그게 있죠? 그게. 에? 밀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고기 민단 말이야. 이렇게. 밀으면 할까? 고기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그래라 또 절벽에서 호랑이 밀어서 사냥한다. 이제를 해놔 또. 에? 그제를 해라. 에? 한번 해본단 말이야. 고기 이렇게 고기 덩어리 있다면 긁단 말이야. 긁고 밀고 이렇게 해서 요리 도구죠. 그렇죠? 뭐 주먹두기, 집게 이런 게 있는 거고. 밑에 문화의 발전 단계 있죠? 여기는 내일 합시다.